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대선 토론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원래 이재명 후보가 자기를 얘기할 때 경제 대통령이다, 유능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토론을 통해서 가장 경제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다 이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토론하면서 윤석열 후보한테 사퇴를 하실 거냐 그렇게 몰아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건 정약회계사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였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다라고 했냐,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이다, 사퇴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 때문에 사퇴해야 되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인 것 같아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번에 논란이 됐던 기축통화 그거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정약회계사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없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일단 이번 토론에서 문제가 됐던 이재명 게이트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녹취록에 내가 측근,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도대체 언론사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인지 저도 마찬가지로 미스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일전에 제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노래방 비밀 녹취록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뭐를 확인할 수가 있었냐, 유동규가 굉장히 비밀이 드러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만배 입을 통해서 천하동인의 실소유자가 유동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재명과 화천대유, 대장동 이거의 연결고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녹취록이었던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유한기를 보내가지고 이재명이는 손 쓰면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뭐가 나옵니까?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죠. 분명히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한테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허위사실 유포를 했으니까 사퇴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논란이 점점 커지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게이트가 그 뜻이 아니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게이트가 그런 뜻인지 몰랐다,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아무 말 대잔치가 토론 내내 이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뭐 어느 정도의 적정 수치를 보고 계시는 건지. 국민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재명 후보가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GDP 대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수치로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게 맞죠.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저렇게나 빠르게 가계부채, 즉 가계의 빚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당연히 부동산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천정부지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사람들이 빚을 내서 연끌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저거부터가 어불성설인 것인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국가부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더 기가 막힙니다.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죠.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아직 안 됩니다. 국가가 가계소득 지원을 거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뭐 110% 정도가 되는데 대한민국 50%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국가가 빚을 내가지고 가계소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거를 똑바로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일단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좀 보시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48.9%로 50% 이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100%를 넘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저 말은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빠르게 국가 부채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냐?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토론에서 윤석열
윤석열 후보가 저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반박을 했어야 되는 것이냐?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것이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국가 부채가 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늘리자라는 것이냐?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게 전 세계 트렌드에 맞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대표적으로 미국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대차 대조표를 지금 줄이고 있는 중이죠. 애당초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 나라들과 비교하는 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됐거나 프랑스가 됐거나 독일이 됐거나 다 어떻습니까? EU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죠. 영국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EU, 일본, 미국 세 나라인데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축통화를 쓰던가 사실상 기축통화에 준하는 화폐를 쓰는 나라가 바로 저 나라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엔화가 됐거나 유로가 됐거나 달러가 됐거나 다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 들고 가가지고 바꿔주세요. 바꿔줍니까? 당연히 바꿔주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지요. 제가 정말 저 얘기를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 말은 바꿔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뭐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어떤 것이 됐던가 미국 수준이 됐다. 그냥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이재명 후보가 기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정경련에서 최근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제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음 같은 기사까지 나왔던데 이거를 아마 보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제목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정경련의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축통화에 편입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화가 IMF 특별 인축권 통화 바스킷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기사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기축통화 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그럼 도대체가 SDR 특별인축권이라는 게 뭐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화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저거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외화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이제 권리입니다. 기사를 보시더라도 꼼꼼하게 보고 나오셔야지. 기사 제목만 보고 제목만 본 것도 아니네. 제목도 대충 보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토론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 한번 보세요. 원화가 대한민국 돈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20위 안에도 안 들어가요. 헝가리 프린트 뭐 이거 들어보신 적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비중이 낮은 게 대한민국의 원화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 문제 그까짓 거 뭐가 어렵냐? 그냥 빚내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냥 써버리면 되는데 왜?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테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놀림감밖에 안 돼요. 치욕스러운 얘기입니다. 자, 정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능한 대통령이다,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슬로건을 붙이고 있다라는 게 웃긴 일인 것이고 애당초 그냥 이재명 후보님은 허위사실 유포한 거 그것 때문에 사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게이트란 말 없다면서요.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라고 하셨잖아요. 윤석열 후보한테. 자기가 먼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셨으니까 자기가 먼저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는 게 이재명 후보한테도 좋은 일이고 대한민국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